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엄청 부추기죠. 거래량 살아나가지고 집값 바닥 찍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집값 떨어질 때도 올라간다고 그래서요. 핵심적으로는 집값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유동성이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19만원 누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통계 조작을 직접 했다고는 말 안 합니다. 직접 했다고는 말 안 하지만 부동산 원이든 아니면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은근슬쩍 통계를 굉장히 유리하게 내고 있는 정황. 그래서 이거를 시장과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거래량 4천 건 넘게 떴다고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여기를 봤더니 4월 28일에 이미 4,058건이 나오면서 4,000건 돌파했다고 하고, 또 5월 2일에는 4,072건이 나왔죠. 그리고 5월 6일에 또 4,084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중간중간에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확인을 하는데 4,060건이 나올 때도 있었고 4,080건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4,080건을 확인했을 때가 아마 5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4,084건이 나왔다는 5월 6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봤더니 3,899건이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러면은 대략 한 200건 조금 안 되게 빠진 거죠. 갑자기 200건이 왜 이렇게 빠지게 됐느냐. 갑자기 200건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죠. 거래 취소가 200건이 한꺼번에 된다, 하루에. 라기보다는 거래 취소가 200건이 한 달 내내 됐던 것들을 얼마네? 보도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적용을 했다든지. 또는 통계 오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5월 6일에 4,084건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5월 6일에 봤을 때 3,897건 나왔고 어제부터 99건으로 고정이 되더니 5월 8일 오늘까지도 3,899건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즉 통계적 오류라면은 잠깐 누락되었다가 하루나 이틀 있으면 복구가 되는데 지금 이틀 넘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다는 것은 한꺼번에 취소를 적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같은 경우는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일괄 취소를 모두 다 끝나고 연속적으로 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 4,000건 넘었다, 2021년 이후 최대다, 2021년 그때 집값 막 오르고 있을 때 4,000건 나왔으니까 지금도 4,000건 나오면 집값 올라갈 것이다. 물론 2021년에 4,000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던 도중이었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던 도중이었고 4,000건이 합리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또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거래량 4,000건 넘었다. 근데 거래량 지금 4,000건 밑으로 다시 떨어졌다. 저희가 이렇게 저번에도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이야기하는데 방송에 내는 곳 있어요? 이제 와서 정정보도 하는 곳 한 군데라도 있어요? 뭐 그런 보도를 안 한 언론사라면 모를까. 그런 보도를 한 곳들 보면 어때요? 부추길 때는 열심히 부추기는데 빠지고 나면은 귀신같이 보도를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계속 부추기는데 보면은 신고가 보도도 믿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보면 매물이 이렇게 많이 쌓였고 이런 것들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한다.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굉장히 힘겨운 기색이 역력하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말하는 것들도 제목을 보면은 엄청나게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신고가 경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4월 아파트. 바람과는 달리 힘겨운 기색이 역력하다고 4월 28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5월 7일에 최고가 경신 증가했다. 성북구 전월 대비 3배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맞으면 얘가 레거시 미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넣어준 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신고가 경신이 4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해서 3배가 됐으니까 신고가 경신 엄청나게 증가했다. 근데 아파트 최고가 경신 증가라고 하려면은 성북구가 증가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통합해서 신고가 경신을 전월비로 봤더니 6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50점 맞던 학생인데 수학이 4점 맞았었어요. 근데 수학이 12점으로 3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나 성적 3배로 뛰었다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균을 보니까 34.5점 나왔어요. 50점에서 34.5점으로 오히려 평균이 떨어졌어요.
근데도 집에 가가지고 난 수학이 3배로 점수가 올랐으니까 나 점수 3배나 올린 거예요 라고 부모님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은 뒤지게 맞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적었던 것들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몇 개 더 나왔다는 소리죠. 특히 저 12건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마지막 거래가 2015년에 됐다가 지금 거래됐고, 그게 3월에 거래됐어도 얘는 신고가인 거고, 4월에 거래됐어도 신고가인 거고,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던 2022년에 거래가 됐어도 신고가인 그런 단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평균은 34.5점으로 떨어졌다. 69% 됐으니까. 그러면 최고가 경신이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은 계산도 못하는 경신이에요? 최고가 경신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히려 하락 거래는 신고가 늦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찍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보도가 되는데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보도가 안 되는 게 신고를 늦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실 같은 데서도 보면은 최근 계약일 1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한 1주 넘게 2, 3주 지나고 막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최근 하락 2달 이렇게 뽑아보면 갑자기 뚝뚝 떨어진 단지들이 뒤늦게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주로 치면은 막 많이 떨어져야 2억, 3억 막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2달로 뒤늦게 신고된 것까지 딱 찾아서 하니까 보시면 28.6억 하락, 71%, 서초구 방배동. 물론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강남도 70%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언론과는 다르게 진실을 말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직접 조사해봤더니 당시 거래가 4억이었어요. 2006년에. 신고가가 40억이 나올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4억이었는데 영하나 오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억 5백인데 40억 5백으로 오탄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뚝 떨어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13.6억, 12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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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9억 다 어디서 나와요? 용산, 이천동 아니면 서초 아니면 강동구 이런 데서 계속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4월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1주 최고가 거래 이런 걸 찍어보더라도요. 자, 최고가 거래라고 해서 보면은 올라간 거는 3,300만원, 떨어진 거는 5천만원. 6개밖에 안 나와요. 제가 6개만 뽑은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딱 6개 나왔는데 보합 하나, 상승 2개, 하락 3개. 상승기 맞아요? 아니죠. 근데 거래량은 갑자기 하루 만에 200건 정도 줄 정도로 갑자기 떨어졌죠? 근데 언제까지 딱 나왔어요? 5월 초까지. 왜냐면 4월 30일, 3월 31일까지니까 4월 30일, 5월 1일 이때까지가 신고기한 30일이죠. 그러니까 5월 초까지는 4,000건으로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조용히 거래량도 빼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에서 통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승기 때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이 되지만 하락기 때는 실거래가보다는 오히려 호가를 많이 봐야 된다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평가액을 쓴다고 그랬죠. 실거래가 없으면. 근데 KB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밖에 찍어주는 것들을 취합해서 단지 가격을 책정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둘 다 뽑아왔어요. 부동산원에서 언제부터 서울에 올라가냐면 3월 25일부터 그 전까지 떨어지다가 여기서 보합 나오고 여기서 상승 나왔습니다. 그럼 이 3월 25일에 보합에서 상승으로 활동한 KB는 어땠냐? 하락폭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락폭은 더욱 커졌죠. 근데 언론에서 이때부터 상승이다, 서울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상승 보도하면서 갑자기 하락폭이 쭉쭉 줄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지금 막 상승론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유튜브 하는 말 믿지 말고 부동산 가서 분위기 보세요. 근데 부동산 업자들은요, 지금 부동산 폐업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해야 사람들이 사주죠. 상승한다고 해야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에 앞에서 막 이야기할 땐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 보세요. 언론 나오는 거 보세요. 라고 앞에서 썰은 그렇게 풀어놓고서 막상 KB에서 조사할 때 진실을 말할 때는 진실의 방으로 가서 그런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뭐만 하고 있다?
건설사 구하려고 부동산 심리 부추기려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번 정부라고 딱히 다르진 않다.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문재인 정부는 떨어뜨리려고 조작했다면은 여기는 이제 올리려고 조작했다. 이런 느낌인 거고. 건설사만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건설사를 위한 정부인가는 여기서 나오죠. PF 토지 매입에 3조를 드리는데 전세 사기에는 3조 든다고 안 해요.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명을 스스로 달리하신 분들 지금 8번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죠. 그런 거고 건설사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도와줘야만 한다. 예전에 영끌비스 도와주면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사람들 분위기가. 근데 왜 건설사에 대해서는 그 얘기 안 해요? 건설사도 벌어먹을 때 엄청 벌어먹었는데. 집값 호황기 때 26조 벌었다. 건설사가 17조 벌었고 그 다음에 이금융권이 10조 벌었는데 이거를 왜 메꿔줘야 돼요? 3조나 들어가면서 LH에서 3조 4조 하는 것도 보시면은 경매 낙찰가 미래의 피해자 규모까지 미리 계산하고 경매 낙찰가 부동산 경기 등을 이야기하는데 경매를 팔지 않고 매입 임대로 쓰면은 당장 손실이 날 상황이 되냐 그게. 근데 어떻게든 저거 안 하려고 하면서 26조나 상생기 때 집값 올라간다고 언론이랑 부추겨가지고 벌어먹은 건설사랑 이금융권은 절대 이익 보존해줘야 된다고 LH랑 허그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거래량 자꾸 띄우고 물론 정부에서 직접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 산하에서 부동산 조직들이 저렇게 하고 있죠. 부동산원이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왜냐면 서울부동산정보공장은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설사만 살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게 뭐가 있냐. 막상 현장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가고 있다고 지금 현지 공인중개사들이 취재할 때는 혹은 고객이 왔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건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 보시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더 이상. 19만원 공급 누락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저런 정책 대출까지 해가지고 띄워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동산 시장에 내가 뛰어드는 것은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